15만 대. 단 11시간 만에 완판. 러시아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예약 대란의 숫자입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7.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삼성이 러시아에서 공식 철수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매장도 없고 광고도 없고 AS도 불가능합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87%를 점령한 시장. 가격은 2배, 위험은 3배. 그런데도 러시아 젊은이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으로 갈라진 두 나라 사이에서도 꺾이지 않은 신뢰. 심지어 러시아 정부가 복귀 희망 1순위 기업으로 지정한 브랜드는 삼성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제재와 정치도 막지 못한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동 상자가 더욱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지금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경제 제재, 그리고 끝나지 않는 전쟁. 하지만 2025년 여름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선택한 건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7. 공식 판매도 중단되고 광고도 사라진 제품을 향해 수십만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오전 9시. 이 시각을 러시아 전자제품 업계에서는 기적의 9시라고 부릅니다. 뉴욕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끝나고 정확히 1시간 후 러시아의 모든 온라인 쇼핑몰이 동시에 폭발했거든요. 와일드베리스 서버 다운. 오존 접속 불가. 야마켓 대기열 50만 명.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 병행 수입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 전체가 하나의 브랜드를 향해 달려든 거였어요. 저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죠. 20년간 국제무역과 브랜드 마케팅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두 딸을 둔 평범한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아빠, 지금 당장 컴퓨터 켜세요. 제 큰딸 마리아가 숨을 헐떡이며 제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17살 마리아의 얼굴에는 흥분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갤럭시 새 모델 예약이 시작됐는데 벌써 대기열이 30만 번이에요. 서버가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엔 아이의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러시아에서 공식 철수한 지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예약 대란이라니요? 하지만 컴퓨터를 켜자마자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러시아 5대 온라인 쇼핑몰이 모두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대기열 화면만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경제학자인 제가 봐도 믿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공식 수입도 중단되고 정품 AS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열풍이라니요. 온라인 커뮤니티 VK를 확인해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 관련 게시물이 분당 800개씩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실시간 댓글 수만 10만 개를 넘어섰어요. 드디어 갤럭시가 돌아왔다. 3년을 기다렸어. 서버 터져도 상관없어. 무조건 예약한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얀덱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가 모두 삼성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거든요. 갤럭시 폴드 7 예약, 삼성 병행 수입, 와일드베리스 접속, 오존 갤럭시 같은 검색어들이 순위를 차지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예약 규모였습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첫날 오후 6시까지 Z 폴드 7 예약이 무려 8만 2천 대를 돌파했다는 거였어요. 전작인 폴드 6의 러시아 연간 판매량이 6만 대였는데 하루 만에 그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Z 플립 7까지 합치면 총 15만 대가 넘는 예약이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 동료인 알렉산드르 페트로프 교수가 긴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인 페트로프 교수도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죠. 페트로프 교수님,
저도 지금 딸과 함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3년간 공식 철수 상태였는데 이런 열풍이라니. 마케팅 교과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겠어요. 실제로 이런 현상은 전통적인 마케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포피 마케팅 믹스에서 유통과 프로모션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는데 오히려 수요가 폭발한 거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건 러시아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디지털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현재 삼성 제품은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복귀 희망 1순위 기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병행 수입을 통한 유통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복귀 희망 1순위 기업. 이 표현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380개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은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이케아와 함께 단 2개 기업만이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죠.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중국 브랜드들이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가 합쳐서 무려 8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AS도 잘 되고 광고도 활발한 브랜드들이었죠. 그런데 러시아 젊은이들은 왜 굳이 더 비싸고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제 작은 딸 안나가 의외의 답을 줬습니다. 아빠, 삼성은 완전히 달라요. 중국 브랜드들은 그냥 휴대폰이지만 삼성은 우리에게 꿈이거든요. 15살 아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딸들이 그토록 원한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예약 첫날 저녁 8시 와일드베리스가 충격적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 Z 플립 7 1차 예약 물량 15만 대 조기 마감. 2차 물량은 7월 말 공급 예정. 현재 2차 예약 대기자만 12만 명 돌파. 단 11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자제품 유통업계에서는 이를 갤럭시 쇼크라고 명명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성공적으로 예약한 사람들의 인증샷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10대, 20대 젊은이들이었죠. 이들의 댓글을 보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삼성으로 돌아간다. 3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어. 15만 대 완판? 이게 바로 러시아인들의 진심이다. 중국폰은 이제 정말 안녕. 진짜 브랜드로 돌아가자. 예약번호 받았다. 이거 평생 간직할 거야.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대학생의 댓글이었습니다. 삼성 예약한 건 휴대폰을 산 게 아니라 희망을 산 거다. 한국과 다시 이어진 기분이야. 공식 매장도 광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국을 찾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두 딸과 함께 앉아서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정말 신기하지 않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마리아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 있던 모든 전자제품이 삼성이었잖아요. TV, 냉장고, 세탁기까지. 삼성은 우리 가족의 일부였어요. 안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친구들이 중국폰 쓰는 걸 봐도 마음속으로는 늘 갤럭시가 그리웠거든요. 오늘 예약 소식 듣고 정말 울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젊은 세대가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꿈을 동시에 되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거죠. 레바다 센터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가장 복귀를 원하는 철수 기업 설문에서 1위 이케아 34%, 2위 삼성 31%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거였어요. 삼성은 떠났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공식 철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지만 마음까지 떠나보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그 그리움이 15만 대라는 숫자로 폭발한 거죠.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브랜드 이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브랜드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판다. 내 딸들이 준 건 기계가 아니라 한국의 약속이었습니다. 삼성이 바로 그런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말이죠. 그날 밤 딸들과의 대화 후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삼성은 언제부터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자리 잡았을까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전공이 국제무역이니까 이런 자료 찾기는 어렵지 않았죠. 삼성의 러시아 진출 역사를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새로운 러시아가 시작될 때부터 삼성은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아직 낯선 나라였죠. 그런데 삼성이 가져온 제품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니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컬러 TV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1995년 겨울이었죠. 아버지가 월급 몇 달치를 모아서 사오신 그 TV 앞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첫 방송을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소니나 파나소닉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화질은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세르게이,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이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만큼은 확실히 기억에 남았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삼성의 러시아 진출은 본격화됐습니다. TV만이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러시아 가정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2007년 첫 번째 갤럭시 스마트폰이 러시아에 상륙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결혼하고 새 집을 꾸밀 때 자연스럽게 삼성 제품들을 선택했거든요. 거실에 55인치 스마트 TV,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 드럼 세탁기까지. 우리 집 거실에는 늘 파란빛 삼성 로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삼성은 우리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으로 만화를 본 것도 삼성 TV였고, 안나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삼성 태블릿이었죠. 아이들의 마음속 첫 스마트폰은 언제나 삼성이었습니다. 아빠, 나도 언젠가 갤럭시 쓸 수 있을까? 마리아가 12살 때 물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에게는 너무 비싼 선물이었지만 언젠가는 꼭 사주고 싶었죠. 하지만 삼성의 성공은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삼성은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무려 30%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2위인 샤오미가 23%였으니 압도적인 1위였죠. 더 놀라운 건 소비자 신뢰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2020년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에서 실시한 외국 브랜드 신뢰도 조사를 보니 한국 브랜드가 일본이나 중국 브랜드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더군요. 특히 삼성은 품질 신뢰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러시아 사람들이 삼성을 이렇게 신뢰하게 됐을까? 제 동료 교수들과 함께 토론해 본 결과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관된 품질이었죠. 20년 넘게 러시아에서 판매된 삼성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기대치를 충족했습니다. 고장률도 낮았고 AS 서비스도 훌륭했거든요. 둘째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 브랜드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비슷했으니까요. 러시아 소비자들에게는 가성비 최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셋째는 현지화 노력이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제품만 수출한 게 아니라 러시아 소비자들의 취향을 연구했죠. 러시아어 메뉴, 현지 방송 규격 지원, 추운 날씨에 맞는 내구성 개선까지.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2012년에는 아예 칼루가의 생산 공장까지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메이드 인 러시아 삼성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삼성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아빠, 칼루가 공장에서 만든 갤럭시도 한국에서 만든 것과 똑같아요? 안나가 궁금해하며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이지. 기술은 한국에서 오고 품질 기준도 똑같으니까. 그럼 러시아에서 만든 한국 제품인 거네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삼성은 러시아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제가 참여한 한 학술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러시아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국가별 브랜드 순위에서 한국이 독일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거였어요. 일본이 3위, 미국이 4위, 중국이 8위였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20대의 경우 무려 78%가 한국 제품을 믿는다고 답했거든요. K-팝과 K-드라마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삼성을 통해 체험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 이런 공식이 러시아 젊은이들 마음속에 완성된 거죠.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삼성을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 그 자체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삼성이 만든 건 다 좋아요. 휴대폰만이 아니라 TV, 냉장고, 심지어 반도체까지. 마리아가 말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17살 아이가 반도체까지 알고 있다니요. 어떻게 반도체까지 아는 거야? 학교에서 배웠어요. 삼성이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라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도 삼성 칩이 들어있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젊은 세대에게 삼성은 단순한 제품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2022년 철수 발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언젠가 다시 삼성으로 바꿀 거예요. 안나가 중국산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추억과 아이들의 미래가 모두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니까요. 20년간 쌓아온 신뢰. 그것이 바로 2025년 여름 예약 대란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돌이켜보면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 2022년 2월 24일 새벽.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죠.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경 휴대폰 알림음에 잠이 깼습니다. 뉴스 앱에서 보낸 긴급 속보였죠.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개시. 처음엔 악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TV를 켜자 현실이었어요. 화면 가득 전쟁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러시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시작됐고 루블화는 폭락했죠. 국제 항공편들이 중단되고 해외 송금도 막혔습니다. 마치 철의 장막이 다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처음 몇 주간은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장도 보고 아이들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됐거든요. 하지만 3월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 러시아 사업 전면 중단 발표. 컵을 놓치는 줄 알았어요. 현재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러시아로의 모든 제품 출하를 중단합니다. 삼성의 공식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할 것 없이 모든 사업이 중단된다는 거였죠. 애플이 먼저 철수를 발표한 지 4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간 함께해온 브랜드가 떠난다는 게 이렇게 충격적일 줄 몰랐거든요. 경제학 교수인 제가 봐도 삼성의 결정은 불가피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의 매출이 전체의 4% 정도였지만 국제적 여론과 제재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칼루가 공장 폐쇄 소식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해온 그 공장에서 4,000명의 러시아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TV, 냉장고, 세탁기를 생산하던 그곳이 문을 닫는다는 거였어요.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침 식사를 하던 마리아가 뉴스를 보며 물었습니다. 삼성이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 집 TV랑 냉장고는 어떻게 돼요? 고장나면 AS를 못 받는 건가요? 안나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품 AS 센터도 문을 닫고 부품 공급도 중단될 예정이었거든요. 일단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새 제품은 어려울 것 같다. 그날 저녁 저는 두 딸을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삼성 얘기죠? 마리아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 삼성은 이제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매장도 닫고 새 제품도 안 들어와. 그럼 갤럭시는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안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겠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우리 가족과 함께 해온 삼성이 떠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거실에 65인치 QLED TV를 바라봤습니다. 2020년에 산 제품이었죠.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 드럼 세탁기, 에어컨까지. 우리 집 곳곳에 삼성 로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다음 주부터 상황은 더욱 급변했습니다. 삼성 공식 온라인몰이 폐쇄됐고 전국의 매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해고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칼루가 공장 직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0년 넘게 삼성에서 일해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지역 뉴스를 보니 직원들이 공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삼성은 우리에게 가족 같은 회사였는데. 한 직원의 인터뷰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업의 철수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시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삼성 제품들이 매장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중국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오포 같은 브랜드들의 광고가 늘어났죠.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을 그리워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삼성 없는 러시아는 상상할 수 없다. 20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다니. 언젠가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여론조사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레바다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73%가 삼성의 철수를 아쉬워한다고 답했거든요.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브랜드 자체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던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의 철수 결정을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법과 평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보여준 거였죠. 아빠, 한국 사람들도 우리를 미워하는 건가요? 어느 날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 다만 전쟁은 반대하는 거지. 그럼 언젠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전쟁이 끝나면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문을 닫았지만 우리 집의 기억은 닫히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거실의 TV는 여전히 선명한 화질을 보여줬고 냉장고는 정확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제품은 여전히 훌륭했어요. 마음까지 철수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추억은 어떤 정치적 상황으로도 지울 수 없는 거였죠. 브랜드가 떠나도 그 가치까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언젠가 삼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브랜드는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삼성은 러시아를 떠났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떠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빈자리에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았죠. 2022년 가을, 제가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을 때 받은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 갤럭시가 진열대의 절반을 차지했던 그곳에 이제는 중국 브랜드들이 가득했거든요.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 리얼미. 생각해보니 예전에는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브랜드들이었는데 어느새 러시아 시장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중국 브랜드가 합쳐서 무려 8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하더군요. 교수님, 시장이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어요. 엔비디오 매장의 판매 직원 올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매장에서 일해온 베테랑 직원이었죠. 예전에는 고객들이 갤럭시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제일 싼 걸로 주세요라고 해요. 올가의 말에서 시장 변화의 실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선택에서 가격 선택으로 소비 패턴이 바뀐 거였죠. 실제로 중국 스마트폰들의 가격 경쟁력은 놀라웠습니다. 샤오미 레드미 시리즈는 2만 루블대, 오포와 비보도 3만 루블 정도였어요. 갤럭시가 8만 루블 이상 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니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 친구 사샤가 새 샤오미 샀대요. 마리아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어때? 좋아해? 처음엔 좋아했는데 벌써 문제가 생겼대요. 배터리가 금방 닳고 카메라도 광고만큼 좋지 않다고. 안나도 거들었습니다. 제 반 친구들도 비슷해요. 다들 중국폰 쓰는데 만족하는 애는 별로 없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가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연구실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 만족도를 물어본 거였어요.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중국 브랜드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평균 6.2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삼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8.9점이었죠. 아이폰 사용자들도 8.5점 정도였고요. 왜 만족도가 낮은 것 같아? 제가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느려져요. 카메라가 광고처럼 잘 안 나와요. 디자인이 좀 싸 보여요. AS가 복잡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아쉬워요.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라는 거였죠. 이런 현상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 위해 저는 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너희도 새 폰이 필요할 텐데 어떤 걸로 할까? 마리아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갤럭시가 좋은데. 이제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중국 브랜드 중에서 골라보자.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 쓰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중고 갤럭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고 시장에서 갤럭시의 인기는 오히려 높아져 있었어요. 새 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존 제품들의 값이 올라간 거였죠. 2년 된 갤럭시 S22 새 샤오미보다 비싸다니. 마리아가 중고나라 앱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도 갤럭시가 좋아? 네. 친구들도 다들 갤럭시 쓰고 싶어 해요. 이런 현상이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몇 주 후였습니다. 러시아 IT 전문지 하이테크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봤거든요. 중고 갤럭시 거래량 300% 증가. 삼성 철수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선호도 1위 유지. 기사 내용을 보니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 중국폰보다 중고 갤럭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20대의 68%가 기회가 되면 다시 갤럭시를 사고 싶다고 답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제 동료 교수들과 토론해 본 결과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품질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아무리 스펙을 올려도 실제 사용해보면 갤럭시만한 안정성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특히 몇 개월 사용 후 성능 저하가 심했죠. 둘째는 디자인과 마감 품질이었습니다. 중국 폰들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이 달랐어요. 갤럭시의 프리미엄한 질감을 따라오지 못했죠. 셋째는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갤럭시를 들고 있으면 좋은 걸 쓰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지만 중국 폰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연결고리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추억과 신뢰를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안나가 친구의 새 샤오미를 만져보고 온 후 말했습니다. 아빠, 겉으론 중국 폰을 들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늘 갤럭시가 그리워요. 딸 아이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친구 폰을 써봤는데 뭔가 허전해요. 똑같은 기능인데도 갤럭시와는 달라요. 마리아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중국 폰들은 기능은 많은데 뭔가 신뢰가 안 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싼 값은 마음을 사지 못한다는 걸 말이죠.
중국 브랜드들이 아무리 저렴한 가격과 화려한 스펙을 내세워도 갤럭시가 주었던 그 특별한 느낌은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시장 점유율 통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85%를 차지한 건 맞았지만 그들이 정말 러시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었는지는 의문이었어요. 시장을 점령하는 것과 마음을 얻는 것은 다른 거구나. 혼자 중얼거렸을 때 마리아가 옆에서 들었나 봅니다. 아빠, 맞는 말이에요. 지금 친구들 다 중국 폰 쓰지만 진짜 좋아하는 애는 없어요. 그럼 왜 사는 거야?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들 갤럭시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의 말에서 러시아 젊은 세대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 폰을 선택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여전히 갤럭시에 있다는 거였죠. 한국 제품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믿음으로 사랑받았다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3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중국 폰들이 시장을 점령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2년 6월 말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병행 수입 허용 품목 리스트에 삼성 제품들이 포함됐다는 거였어요. 처음 이 뉴스를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삼성이 공식 철수했는데 정부에서 병행 수입을 허용한다고요? 경제학자인 제가 봐도 정말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병행 수입이 뭐예요? 안나가 뉴스를 보며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의 허락 없이도 다른 나라에서 삼성 제품을 사와서 팔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럼 이제 갤럭시를 살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마리아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가격이 훨씬 비쌀 거고 정품 AS도 안 될 거야. 러시아 디지털부 막심 샤다예프 장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삼성과 LG가 필수 수입품 카테고리에 포함됐다는 거였거든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정부가 인정한 셈이었죠. 왜 중국 브랜드들도 많은데 굳이 삼성을 필수품으로 지정했을까? 제 동료 교수와 토론해 봤을 때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술 격차였어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기술에서 삼성을 대체할 브랜드가 없었던 거죠. 둘째는 소비자 요구였습니다. 중국 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대안을 마련해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푸틴 대통령의 간접적인 언급이었습니다. 한 경제회의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제품의 수입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직접적으로 삼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한국 제품을 의미하는 발언이었죠. 제재와 정치도 막지 못한 한국의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달간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병행 수입이 합법화됐다고 해서 당장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수입업체들도 신중했고 가격도 너무 비쌌어요. 2023년 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삼성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모델명 끝에 케이지가 붙은 제품들이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엔비디오의 갤럭시 A54가 올라왔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몇 달 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가격이 어떻게 돼? 좀 비싸요. 정가보다 40%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갤럭시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드디어 갤럭시가 돌아왔다. 비싸도 상관없어. 중국 폰보다 100배 낫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지만 초기에는 물량도 적고 모델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중급형 A 시리즈 위주였죠. 그래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삼성은 문으로 막아도 창으로 들어온 셈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023년 가을 갤럭시 S23 시리즈가 병행 수입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정가의 거의 2배 가격이었는데도 순식간에 품절됐거든요. 이 가격에도 사는 사람이 있다니. 매장 직원 올가가 놀라워했을 정도였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삼성을 그리워했구나 싶어요. 그 무렵 제가 진행한 소비자 조사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병행 수입 갤럭시 구매 의향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62%가 가격이 비싸도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거든요. 특히 20, 30대는 78%나 됐죠.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도 갤럭시를 사려고 하세요? 제가 직접 구매자들을 인터뷰해 봤을 때 나온 답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폰 쓰다가 갤럭시로 바꾸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돈이 좀 더 들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기분이에요. 갤럭시를 들고 있으면 뭔가 안정감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가격의 2배라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2024년 겨울 어느 날 저는 안나가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뭘 그렇게 집중해서 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급하게 창을 닫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기록을 확인해 보니 온라인 쇼핑몰의 갤럭시 상품 페이지였어요. 며칠 후 안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용돈 모은 거랑 생일 선물로 받을 돈까지 합치면 갤럭시 A35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갖고 싶어? 네. 친구들이 중국 폰 쓰는 거 보면서 계속 부러웠거든요. 저도 다시 갤럭시를 써보고 싶어요.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뒤졌습니다. 병행 수입 갤럭시들이 제법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 시리즈부터 S 시리즈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죠. 이거 정품 맞아요?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품이긴 한데 러시아 정식 수입품이 아니라 다른 나라용이야. 그래서 AS가 복잡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삼성이니까. 안나의 대답에서 삼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안나를 위해 갤럭시 A35를 주문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들여온 제품이었죠. 가격은 예전의 1.7배 정도였지만 아이의 기쁨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어요. 2주 후 택배가 도착했을 때 안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쁨이었어요. 아빠, 이거 진짜 갤럭시예요. 박스를 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어때? 예전 생각나? 네. 켜자마자 알겠어요. 역시 삼성이에요. 아이가 새 갤럭시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한국과 다시 이어진 희망의 끈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안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삼성이 다시 정식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걸 소중히 쓸 거예요. 언제쯤 가능할까? 언젠가는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아이들의 설렘은 그 어떤 국경도 막지 못하거든요. 정치와 제재로 공식적인 길이 막혀도 사람들의 마음과 열망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였죠. 삼성은 비록 우회로를 통해서지만 여전히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예약 대란이 있었던 지 2주가 지났을 때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경 마리아의 휴대폰에 택배 도착 알림이 떴어요. 아빠, 왔어요. 폴드7이 왔어요. 제 연구실에 있던 저에게 마리아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었죠. 정말? 벌써? 네. 지금 택배기사 아저씨가 현관 앞에 서 계세요. 저는 급하게 강의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20년간 브랜드 마케팅을 연구해온 학자로서도 한 아버지로서도 이런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마리아는 상자 앞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안나는 옆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왜 안 뜯었어?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봐야죠. 마리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열어보자.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택배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익숙한 삼성의 프리미엄 포장이 들어 있었어요. 깔끔한 검은색 박스에 은색 갤럭시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우와. 정말 갤럭시 Z 폴드 7이에요.
안나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새 갤럭시 박스였어요. 마리아가 박스를 열자 아름다운 티타늄 블루 색상의 폴드 7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접혀진 상태에서도 이전 모델들보다 훨씬 얇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프리미엄한 마감과 정교한 힌지가 한눈에 봐도 최고급 제품임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정말 예뻐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보고 저는 울컥했어요. 17살 딸이 이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켜봐도 돼요? 당연하지. 내 거잖아. 마리아가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삼성 로고가 나타나면서 부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폴드를 펼치는 순간 8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나타났습니다. 와, 완전 태블릿이네요. 안나가 놀라워했습니다. 폴드 7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이전 모델보다 더 크고 선명했어요. 120Hz 고주사율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화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처음 설정을 마치고 카메라를 실행했을 때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의 성능이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아빠, 이거 화질이 진짜 다르네요. 마리아가 거실 풍경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디테일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 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역시 삼성이야. 카메라 기술은 정말 독보적이지. 저 역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다음 몇 시간 동안 새 폰을 탐험하는데 푹 빠져 있었습니다. 갤럭시 AI 기능들을 하나씩 체험해보고 멀티태스킹 기능을 시험해보고 플렉스 모드로 영상을 시청해보고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탐험가 같았어요. 아빠, 이거 진짜 신기해요. 접었다 펼쳤다 하는 게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어요. 힌지 기술이 많이 발전했나 봐. 그리고 화면이 접히는 부분도 거의 안 보여요. 예전에 친구가 쓰던 폴드 3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실제로 폴드 7의 힌지와 디스플레이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접었을 때 틈새도 거의 없고 펼쳤을 때 크리즈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3세대에 걸친 폴더블 기술의 집약체 같았죠.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리아는 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 메시지를 보내고 갤럭시 커뮤니티에 인증샷을 올리고 유튜브에서 폴드 7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마리아, 친구들 반응이 어때? 다들 부러워해요. 특히 갤럭시 쓰던 친구들은 완전 질투해요. 중국 폰 쓰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더 놀라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본다고. 안나도 언니의 폰을 만져보더니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언니, 저도 나중에 꼭 폴드 살 거예요. 그럼 열심히 용돈 모아. 나처럼. 마리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1년 넘게 용돈을 모아서 산 거였거든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생일 선물도 포기하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리아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제가 원하는 걸 사도록 도와주셔서. 뭘?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삼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요. 무슨 말이야? 3년 전에 삼성이 떠났을 때 아빠도 실망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주셨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리아야, 이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꿈이에요.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이 폰이요.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준 희망이에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17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니요. 왜 그렇게 생각해? 3년 동안 기다리면서 깨달았어요. 삼성은 그냥 브랜드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었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곳인지 알게 됐어요. 마리아가 폴드 7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세대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예요. K-팝, K-드라마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잖아요. 그래? 네.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해요. 삼성, LG 본사도 구경하고 싶고요.
그 아이가 손에 든 건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 되어 있었어요. 아빠,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삼성이 정식으로 다시 들어오면 저 첫 번째로 매장에 갈 거예요. 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와줘서 고맙다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경제학 교수이자 50대 남성인 제가 17살 딸의 순수한 마음에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한국 기술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품고 자라나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정치와 전쟁으로 갈라진 두 나라 사이에서도 기술과 신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폴드7을 베개 옆에 조심스럽게 놓고 잠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속에 살아있다는 걸 말이죠. 마리아가 폴드7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조사 결과를 접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에서 발표한 2025년 브랜드 선호도 조사였어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브랜드 1위 삼성전자. 3년간 공식 철수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한 거였어요. 2위는 이케아, 3위는 애플이었죠. 더 놀라운 건 복귀를 가장 원하는 브랜드 부문에서도 삼성이 2위를 기록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 연구실을 찾아온 레바다 센터의 분석가 이리나 소콜로바가 물었습니다. 그녀도 이 결과를 믿기 어려워했거든요. 브랜드는 제품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러시아에서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 됐어요. 하지만 3년간 새 제품도 없었고 광고도 전혀 없었는데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진정한 브랜드 파워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조사 세부 내용을 보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니 젊은 세대일수록 삼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어요. 18에서 25세 응답자의 무려 84%가 삼성 복귀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자유응답 항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적은 의견들을 보니 삼성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삼성은 떠난 게 아니라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20년을 함께한 브랜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중국 폰 100개보다 갤럭시 하나가 낫다. 삼성 한국의 자존심. 마지막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삼성을 한국 그 자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현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직접 거리 인터뷰를 나가봤습니다. 모스크바 중심가 아르바트 거리에서 30명의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28살 직장인 드미트리였습니다. 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그리운 브랜드죠. 지금 중국 폰 쓰고 있지만 마음속으론 늘 갤럭시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품질이 다르거든요. 제가 5년 전에 갤럭시 S20을 샀는데 아직도 멀쩡해요. 친구가 작년에 산 샤오미는 벌써 느려졌는데. 다음으로 만난 건 35살 주부 옐레나였습니다. 집에 삼성 제품이 많나요? TV, 냉장고, 세탁기 다 삼성이에요.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고장 한 번 안 났어요. 새로 사야 한다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시겠어요? 가능하다면 당연히 삼성이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브랜드 보고 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19살 대학생 안톤의 이야기였습니다. 삼성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한국이요. 제가 케이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는데 삼성 같은 기업을 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느껴요. 앞으로 갤럭시를 살 계획이 있나요? 당연하죠.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병행 수입으로라도 꼭 사고 싶거든요. 30명 중 28명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에 대한 그리움, 품질에 대한 신뢰, 한국에 대한 호감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 최대 IT 포럼인 포피디에이에서 삼성 리턴 기원 게시판이 만들어져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올린 글들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매일 삼성 뉴스를 검색한다.
언젠가 러시아 복귀 소식이 나올 거라 믿는다. 갤럭시 없는 러시아는 상상할 수 없다. 삼성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그리움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삼성은 꿈의 상징이다. 중국 폰이 아무리 좋아져도 갤럭시의 감성은 따라올 수 없다. 언젠가 삼성 매장이 다시 열리면 1호 고객이 되고 싶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전쟁도 지워내지 못한 한국의 위상이 있다는 걸 말이죠. 정치적 갈등과 경제 제재로 모든 것이 단절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큼은 한국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가족들과 나누었을 때 마리아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희 학교에서도 비슷해요. 친구들이 다 삼성 얘기해요. 어떤 얘기들? 언제 정식으로 다시 들어올지, 새 갤럭시는 언제 나올지. 그런 얘기들이요. 안나도 거들었습니다. 제 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갤럭시 쓰는 친구들은 완전 자랑이거든요. 정말? 네. 중국폰 쓰는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나도 나중에 꼭 갤럭시 살 거야라고 해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이것이 단순한 브랜드 선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젊은 세대에게 삼성은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몇 주 후, 저는 더욱 놀라운 조사 결과를 접했습니다. 모스크바 경제대학에서 실시한 미래 구매 의향 조사였어요. 향후 5년 내에 가장 사고 싶은 스마트폰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 58%가 삼성이라고 답한 거였습니다. 2위는 애플이 13%, 3위는 샤오미 12%였죠. 현재 점유율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어요.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가 85%를 차지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여전히 삼성이 1위였던 겁니다. 정말 신기한 현상이네요. 조사를 담당한 경제학과 교수 빅토르 페트로프가 결과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브랜드 파워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물리적으로는 없어도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죠. 러시아의 젊은 세대가 선택한 건 결국 한국이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 말에 페트로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선호가 아니라 가치관의 선택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딸들에게 이런 조사 결과들을 들려줬습니다. 너희들만 삼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마리아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세대는 다 그래요. 왜 그럴까? 삼성은 우리에게 희망이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멋진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게 꿈 같아요. 안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삼성 본사도 구경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러시아인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한국이 있다는 걸 말이죠. 정치와 전쟁이 만들어낸 장벽도 3년간의 공백도 그 마음을 바꾸지 못했어요. 삼성은 브랜드를 넘어서서 러시아 젊은이들의 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딸들이 선택한 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남긴 신뢰와 가치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마리아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이가 폴드7을 들고 제 연구실로 왔어요. 아빠, 이거 봐주세요. 마리아가 보여준 건 자신이 직접 만든 동영상이었습니다. 러시아 학생이 바라본 한국 기술이라는 제목의 10분짜리 영상이었죠. 갤럭시 폴드7을 사용하면서 느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또래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언제 이런 걸 만들었어? 지난 한 달 동안 조금씩 준비했어요. 제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영상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17살 아이가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거든요. 폴더블 기술의 혁신성, 카메라 성능, AI 기능까지 꼼꼼히 분석해놨어요. 이 영상 반응이 어때?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5만 회를 넘었어요. 댓글도 엄청 많고요. 마리아가 댓글창을 보여줬는데 러시아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나도 한국 가서 이런 기술 배우고 싶다. 한국은 정말 미래의 나라구나. 언젠가 꼭 갤럭시 사서 써볼 거야.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세대의 롤모델이다.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마리아야,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뭐야?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잘못 알고 있다고? 네. 어떤 친구들은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중 하나거든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7살 러시아 소녀가 한국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니요. 그럼 너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야? 미래예요. 제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먼저 만들어가는 나라요. 어떤 세상? 기술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이요. 갤럭시 폰만 봐도 그렇잖아요. 단순히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창작도 하고 학습도 하고 소통도 하고 삶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런 생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후 안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아빠, 저도 나중에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왜? 한국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서요. 삼성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정말? 네. 그런 멋진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정말 뜻깊을 것 같아요. 15살 딸이 이미 인생 계획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어요. 한국은 정말 교육열이 높고 기술 발전도 빠르고 사람들도 열정적이래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하면 저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미래 속에는 한국이 있다는 것을요. 이런 생각을 더 확실히 해준 건 제가 참여한 한국제 학술 세미나였습니다. 동아시아 브랜드의 글로벌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였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어요. 독일의 한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글로벌 브랜드 신뢰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6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가장 신뢰하는 아시아 브랜드 1위가 삼성이었어요. 2위는 도요타, 3위는 소니였죠. 더 중요한 건 미래 기술을 대표하는 브랜드에서도 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였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삼성을, 그리고 한국을 미래의 상징으로 보고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만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전 세계 젊은이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 마리아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뭐가 그렇게 멋져? 일단 기술력이 세계 최고잖아요. 삼성, LG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도 정말 매력적이고. 안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항상 더 나은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멋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나중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순간 저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 속에는 한국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마리아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에 놀러 온 친구들과 함께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마리아, 내 갤럭시 정말 부러워. 나도 돈 모아서 꼭 살 거야. 삼성이 언제쯤 다시 정식으로 들어올까?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들어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 응. 기다릴 가치가 있어. 삼성이니까.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브랜드 선호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세대 전체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두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뭐예요? 너희에게 한국은 정말 어떤 의미야? 솔직히 말해봐. 마리아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는 꿈이에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나라요. 더 나은 세상? 네. 기술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이요.
갤럭시만 봐도 그렇잖아요.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꿔주는 도구예요. 안나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미래예요. 제가 살고 싶은 그런 미래를 한국이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미래?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따뜻한 그런 미래요. 두 아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을 통해 꿈꾸는 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도 너희와 같은 생각이야. 정말, 정말이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준 건 제품이 아니라 희망이었어.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믿음이었지. 그날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두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정상화되면 삼성도 다시 러시아에 돌아올 거야. 그때 아빠가 너희에게 말할 거야. 삼성은 돌아왔다. 한국은 그런 나라다. 그럼 저희도 그때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요? 안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때가 되면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가자. 그리고 삼성 본사도 구경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움도 전하자. 약속해요? 약속한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딸들이 선택한 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것은 한국이 보여준 신뢰와 가치였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단단해질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도 3년간의 공백도 그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그런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국이 있어요. 정치와 전쟁이 만들어낸 장벽 너머로 기술과 신뢰가 만들어낸 다리가 놓여 있는 거죠. 삼성은 떠났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코 떠나지 않았고 3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러시아 젊은이들의 손에 돌아온 갤럭시.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한국이 남긴 신뢰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도 막지 못한 두 나라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어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